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정치권 특히 이제 그 여당 대권 후보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현금성.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 안 간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이제 여행비 1,000만 원 주자. 그다음에 뭐 그 누구야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군 제대할 때 3,000만 원을 손에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억 원 통장 이야기 한번 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내재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내재적 접근?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고 뭐를 그 후보와 예. 캠프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보고 네네네. 이것이 시대적 정신과 맞냐, 혹은 시대적 과제가 맞냐 이런 것들을 캠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 디테일보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대표적인 제안들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재명 지사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여행할 때 1,0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육받는 청소년들은 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보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혜택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금 재정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정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 수준을 올려보게 되면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에게도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냐.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여행의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요거는 조금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목이 꼭 여행비여야 되느냐. 그렇죠. 요건 좀 논외로 치더라도. 그렇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뭐 여기에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이제 해당되는 금액을 어떤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에게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기본 접근법은 형평의 논리. 그렇죠. 기본 시리즈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그 3,000만 원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낙연 총리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병역 의무를 하게 되면은 병역 의무 외에 병역 의무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역 서비스도 국가에 제공하고 근데 그동안에 내가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데 요거를 어떤 목돈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고 또 최근에 이제 이슈의 한가운데 이대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대 남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정책이 되는 거고 다만 규모가 3,000만 원이어야 되느냐 요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의 1억 원 통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지금 이제 자산 격차가 사실은 청년 세대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사회적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상속. 사회적 상속.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청년들 사이에서 자산 격차가 사실은 세대 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서 첫 출발할 때 출발 자산을 맞춰주면은 그러면은 출발선상이 약간 공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상속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산 형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뭐 현재 스코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통합하고 규모를 좀 넓히고 대상도 확대하는 것이 그런 제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청년이라도 부모한테 독립을 했다도 어떤 청년은 부모가 전셋집 얻어주는 청년이 있고, 그렇죠. 어떤 청년은 뭐 열심히 벌어서 한 달에 60만 원씩 월세 내야 되는 청년이 있다면,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한 채 받고 시작하는 거랑 이제 맨 땅에서 출발하는 거는 완전 큰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거를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1억 원 수준에서 맞춰주면은 청년의 출발선상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제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안이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게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예컨대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펴는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또 그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대안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나은 정책들이냐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안이 어떤 계획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허경영 총재식 이제 이 제안이 되니까 좀 약간 무의미한데 저는 봤을 때는 예. 그거는 2단계에서 할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2단계? 2단계. 1단계에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러한 제안이 어떤 시대적 과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게 꼭 가야 되는 방향이냐? 예. 이걸 먼저 1단계에서 논하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방법을 찾는다. 그렇죠. 그건 이제 또 전문가의 영역에 또 속하게 되는데 그렇죠, 꼭 그렇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게는 예산 제약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면에 기업은 예산 제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돈을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예.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존의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 증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게 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시대적인 요구 사항인가 시대적 네. 그 과제인가 그리고 요런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 이걸 논의하고 2단계에서 재원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이지 첫 번째부터 나와서 재원 문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다. 저는 이런 이제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재명 지사가 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제 따라붙는 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남의 인생 뒤틀면서 선심 쓰지 말라 이렇게 맹공을 퍼붓던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제가 또 윤희숙 의원과 또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죠. 아, 그러세요? 예,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알았고 또 그 같이 연구를 한 뭐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한 경험도 있고. 아,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예. 재정학회라고 저 학회 활동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고 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묘사할 때는 국책연구계의 인작이다 이렇게 제가 보통 인작이 혹시 인작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태리 축구 선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태리 축구 선수인데 네. 이태리의 그 골은 모두 다 인자기가 넣는 것이죠. 왜냐면은 골이 들어갈 만한 위치에 인자기가 거기 서 있거든요. 아, 위치 선정을 잘한다. 위치 선정이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윤희숙 그 의원이 그 연구할 때 거기 딱 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연구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과 그 맞대응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이 그 어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이 사실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사가 어떤 화두를 던지고 디테일한 논의는 그 아래에서 전문가들하고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하고 논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의 그런 의원들이나 지금 인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톤 터치가 안 되죠.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왜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조금 좀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의 공격이.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의사결정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는 네가 대학을 와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너한테도 필요하지만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바꿔주려고 지금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기업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주거든요. 예컨대 뭐 고용을 하거나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을 하면은 그 돈을 줘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해가지고 세금을 낭비하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요거는 이제 관점의 문제죠. 사실은 정치 철학의 문제고 그래서 뭐 세금을 통해서 사람들 인생에 관여한다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난주에 창기동 씨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축을 보니까 주로 경제학자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 비판한 점 이거를 지금 우리 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네. 여당 측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 그 요로 윤희숙 의원 같은 수준의 실력 있는 경제학자 출신 혹은 경제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인사들이 이제 그 포진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그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이나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들 또 정책하신 분들은 또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20대에는 이제 홍정학 의원이 있었거든요. 예. 홍정학 의원이 이제 그 반대 측에서 논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예. 마구 이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21대 의원의 그 인적 구성을 보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공격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이 현금성 지원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주류경제학과 맞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맞지 않냐면 주류경제학에서 2학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중금미시라는 거 가르치는데 그때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그 국민에게 지원을 해줄 때 현금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현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미시경제학의 정답은 현금 지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현금을 수혜한 사람들이 좀 더 사용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혀주기 때문에 현물로 줬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넓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현금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류경제하고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주류경제학의 논리가 아니군요. 그러면 그건 주류경제학의 논리가 비판하는 아니고 것.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대안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제 요걸 이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사안마다 이제 달라지는 것이지 네. 현금 지원이 나쁘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특히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재정학자거든요. 재정학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전공과는 좀 다르게 경제학의 다른 분야와는 좀 다르게 시장의 실패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요. 시장을 통해서 자원 배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이 거기서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원 배분에 좀 관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학자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그 공격은 매섭지만 사실은 유승민 의원과는 다르게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 요거를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접점을 한번 찾아 나가면은 요 논의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과 같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적을 할 수 있는 경제 스피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영원의 경제학자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